안녕하십니까. SEBS 뉴스의 박승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웨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브랜드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코웨이 신입 채용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화요일 성신관 110호에서 2015년도 상반기 채용 특강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채용 특강은 웅진 코웨이 그룹과 함께 했는데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로 유명한 코웨이 그룹에선 영업 관리 직군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하는 특강은 저희 선생님이 2011년 졸업생이었고요. 제가 입사한 회사에서 지금 학생들이 입사하시는 가운데 저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저희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바탕으로 취업에 좀 도움이 되고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바로 뮤지컬입니다. 지난 12일 화요일 오후 6시에 한국 뮤지컬 시장 공략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마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화요일 성신관 110호에서 통합형 입문인을 위한 취업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한국 뮤지컬 시장을 공략하라란 제목하에 강연됐으며 고려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 연구교수 최승현 선생님을 초빙해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직접 뮤지컬계의 전망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생생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뮤지컬 시장의 지금 한국 뮤지컬 시장이 3천억 원 시장대로 성장을 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신의 발달로 전자도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13일 수요일과 14일 목요일에 전공도서 및 전자정보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백연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수요일과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정관 1층 전시실에서 전공도서 및 전자정보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외국 전공도서 전시 및 도서 선정과 전자정보 이용 안내 등에 대한 주제로 이뤄졌는데요. 학우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필요하신 도서를 골라주시면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도서관에 제출을 해드리고 그 책을 빌려서 제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전자정보 전시를 참여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북이나 이러닝 또 웹TV 같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업체들이 직접 와서 편집하고 체험해보고 또 테스트도 해보는 그런 좀 다양한 도서관 매체를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취업 소식의 백연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2015년 학예 인턴을 공개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현재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으로
KB 인턴십 비참가단 제외입니다. 150명 내외의 많은 인원을 뽑으니 학우들의 지원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도이코에서 2015년 상반기 정기 공채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R&D와 해외 영업직, 그리고 해외 업무직으로 무척 다양합니다. 모집 분야에 따라 지원 자격에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지원해야 할 것 같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크로마에서 해외 업부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은 해외 영업직으로 채용 시 수출과 해외 거래처 관리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학우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F 마케팅에서 관리직 관리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은 온라인 광고 대행과 바이럴 마케팅 두 분야입니다. 관리직 사원으로 채용되면 신규 광고주 발굴 및 관리, 그리고 상품 컨설팅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밝은 성격과 CS 마인드를 가진 학우가 지원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VJ 백연지였습니다. 외교부 공공외교정책과에서 청년 공공외교단 3기를 모집합니다. 청년 공공외교단으로 선발되면 6월 1일부터 약 6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학생과 주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KTNG 상상 유니브에서 상상 에디터 7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글사진 분야와 영상 VJ 분야인데요. 상상 에디터로 선발되면 상상 유니브 프로그램 취재와 기사 작성, 그리고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매달 활동비 지급과 전문가 특강 및 지속적 피드백 등의 혜택이 주어지니 끼와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을 겸비한 학우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네요. 대한적십자에서 2015 헌혈 서포터즈 7기를 모집합니다. 헌혈 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 헌혈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하게 되며 매월 팀 활동비 지급과 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6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로 대한적십자 헌혈 서포터즈 카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알바천국에서 천국의 알바 12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 선발되면 8월 3일부터 3주 동안 프랑스 고성보관과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항공과 숙식, 그리고 유럽 여행 무료 제공과 활동 종료 후 알바비 100만원이 지급되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던 한 예비군이 소총을 난사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총을 쏜 예비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박 3일간의 동원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피해자는 모두 같은 조의 예비군들이었습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37분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23살 최모 씨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같은 조 예비군 4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최 씨도 남아있던 총탄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4살 박모 씨가 후송 도중 숨졌습니다. 24살 윤모 씨는 총탄 파편이 폐 쪽에 박혀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환자 상태가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소생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어깨뼈와 얼굴 쪽에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예비군 훈련장 앞입니다. 이곳은 송파구와 강동구에 사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곳인데 최 씨와 피해자들은 2박 3일간의 동원 훈련을 받기 위해 어제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예비군의 가족들이 부대 앞에 몰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군 당국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군은 동원 훈련 중이던 예비군들을 조기 퇴소시키지 않고 예정대로 내일 귀가시킬 예정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부에 다시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오늘 국가정보원이 공개했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지난달 30일 공개 처형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있지만 현영철이 모반을 꾀했을 가능성보다 불경과 불충이 숙청 사유일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영철은 지난달 열린 군 훈련 일군 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현영철은 고사포로 처형됐고 재판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정치국 결정 또는 재판 절차 진행 여부 발표 없이 체포 2, 3일 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해 64살인 현영철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이은 북한 군부의 2인자였으며 군부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통합니다.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12년 7월 숙청된 리영호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발탁된 뒤 다시 강등되는 부침 끝에 지난해 6월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어제 오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이 전 총리를 상대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성 전 회장과 독대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측근을 통해 목격자를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전 총리의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 진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부여 청양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